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정리하는 시간. 오늘 좀 상당히 비가 많이 옵니다. 서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고, 저기 남부 지역은 화창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도 나라가 참 넓은 것 같아요. 지역 편차가 상당히 좀 큰 거 보니까. 요즘에 이제 자주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서울에 가까운 근교에 있는 산을 이제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가보는데 전에 잘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가보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하는 곳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좀 쏠쏠하네요. 오늘 같은 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가볼까 하다가 날씨 예보가 좀 수상해서 포기를 했는데 오늘은 참 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종목 매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면 끝이 없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군 아니면 그 종목군의 어떤 지지라인 부분들을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서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만약에 평상시처럼 산행 등산을 갔으면 다음 주를 맞이하기 전에 비를 흠뻑 맞고 아마 귀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부분 듭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 부분에서는 어제도 잠깐 방송 부분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군들이 좀 강세였고 이 강세를 이끈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뭐 장사를 요즘에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은퇴를 하게 되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 분석도 하시고 그러면 어떤 음식점으로 아니면 어떤 그 업종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그 견본이라고 할까요? 탐사를 시장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쪽에서 어느 식당이 잘 된다,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고 그 식당은 낮에 저녁에 상당히 인파가 많다는 그 가집을 알게 되면 일단 가보게 되죠. 뭐가 다른 집하고 매력 포인트가 틀린지, 어떤 그 서비스가 좋은지, 음식이 좋은지, 아니면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이 다양한 관점에서 그 분석 부분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쪽에 자리를 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그런 가이드라인 부분도 스스로 발품을 팔지 않으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컨설팅에 맡기는 방법인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정도는 해야 되죠. 발품을 파시든지 아니면 컨설팅에 맡겨야 되는지.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의 흐름 부분들이 아니면 현재 주도주죠. 트렌드죠.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가 가장 중심축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0%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 그 시장의 중심축 부분에서 어떤 공통 포인트 있죠. 공통점 부분들을 차단되는 노력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한번 분석 부분들을 해드렸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관련된 내용 부분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뭐 주간별로 상승 상위 종목군하고 뭐 신고가 종목군들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부터 우리가 먼저 얘기를 드린다면 코스피는 어젠가요? 그 뭐 금융주 제가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섹터별에서 금융, 철강, 보험,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전자 쪽 해가지고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하고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섹터 부분들을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금융주는 실적 상향치 부분이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철강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 섹터 관련된 부분도 업종 부분들의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시장에서 계속 그 종목군 내에서 돌고 있죠. 계속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군 그리고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KB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주들 신고가 파동 부분 나왔고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좀 말씀드렸던
포스코 20만원대 후반대에서 30만원대 초반대까지 강한 상승 부분들이 이끌면서 지수는 뭐 소폭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종목 장세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든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대형주군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의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실적 장세인지 아니면 뭐 오펙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이라든지 FMC 회의가 있죠. 이걸 이제 슬슬 눈치를 보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한 번씩 툭툭 치는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오펙 관련된 부분들은 어제 뭐 중동 초보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중동 시리즈 그리고 향후에도 뭐 짧은 내용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1편, 2편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좀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유가의 방향성 부분들에 우리가 발품을 파는 거고 똑같아요. 발품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종로 지역이라고 합시다. 종로 지역을 갔는데 종로 지역의 상권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분석 부분들은 뭘까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아는 분 보니까 첫 번째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적도를 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어디에 어디 뭐 블록에는 뭐가 중심되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뭐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걸 계속적으로 1차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개괄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거기를 계속 뭡니까 이제 발품을 팔면서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건데 시장 분석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분석 부분들 이거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골격 부분들 잡아놓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첨가를 좀 시키면서 거기서 살을 덧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펙 관련된 부분들은 중동 지역의 순위파 시아파 관련된 부분들 올려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청취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오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지금 어제도 기사 검색 부분들 해보니까 카타르하고 조금 계속 시끄럽고 있어요. 계속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뭡니까 대결 구도 부분들을 가면서 이게 너무 악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오펙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덩치가 큰 형님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쪽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리비아하고 나이지리아가 그 예외 규정으로 생산량 부분 감산에 해당되지 않은데 일단 다음 주에 일단 와봐라는 코멘트를 했고 나라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 물량을 사우디가 조금 100만 배럴 정도 감축해주고 너희들은 정산해라 식으로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지 어제 유가가 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하락 부분 나왔는데 이 여기에서 불협화 부분들이 생기면 안 돼요. 아랑코 상장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인위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 부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 부분들 보면 바닥을 찍을 때 외바닥도 있지만 이중바닥, 삼중바닥 부분들 형성하면서도 물량을 좀 터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펙에서는 그 감산 여부를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최소한 추세 상승 부분들이 되려면 50달러 정도의 안착 부분들이 좀 돼야 되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 뭐 이 가격대에서는 저항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투자자들이라든지 전문 트레이더들도 민감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유가가 40달러, 45달러 선을 다음 주에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감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40달러 초반대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시나리오로 일단 그려 놓는 거예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어떤 섹터 부분 매매해야 되고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되고 반대됐을 때는 어떤 매매 종목분들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고 FOMC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축소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아요. 저는. 하지만 요즘에 제가 몇몇 지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일단 뭐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봤죠.
선을 잡았는데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자산 축소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산 축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몇몇 지표들이 한번 위로 툭 칠 때가 됐어요. 툭툭 칠 때가 됐어서 지금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에 그 다음날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1, 4분기 때 1.1%대인데 이번엔 2% 중반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성장률 자체가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은데 성장률 자체가 잘 나오면 9월달 금리 인상 부분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리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너무 고급 나오니까 일단 패스하고 아무튼 FOMC 회의 전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요즘에 미국의 경기 지표 부분들이 보면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지만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지금 FOMC에서 원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뭐 미국 금융권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그림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버블 장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은행권 규제 완화 부분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트럼프가 지금 뭐 그 뭡니까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서 또 약간의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장남인가요? 아무튼 사위인가가 이제 그 구설수에 올라가서 이제 트럼프 특별검사가 이제 계좌 추적 부분들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사면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케어도 통과가 못 됐죠. 통과가 못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결속력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추경 겨우겨우 통과됐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통과된 것처럼 트럼프도 이제 그 은행 규제 푸는 것도 좋은데 다른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뒷받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 좀 합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FOMC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건 우리한테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금리 인상 부분들이 더디지만 진행된다는 그런 뭘까요? 그 관점을 심어줘야 돼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되든 안 되든 자산 축소 되든 안 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 컨센서스를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지 이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코스피 시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지금 뭐 건설, 조선, 철강 계속 섹터별 도죠. 그래서 기존의 매매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시장 주도주군들은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고요. 경기 민감주 섹터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뭐 코스닥을 매수가 들어왔다가 코스피도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해외 뭐 글로벌 펀드 부분들은 들어오는 모습들 계속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코스닥 쪽에 이제 종목군들의 특징 부분들을 보면 말씀드렸던 거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방송에서 지금 코스닥의 저점 부분들의 어떤 강형성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던 가격대가 650포인트대죠. 650포인트대 얘기 드렸는데 지금 벌써 680포인트가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680포인트 가까워져 가고 있고 지난번 고점이 거의 680포인트대예요. 이번에 한번 690포인트도 한번 도전 가능성 부분도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렸습니까? 650포인트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실적을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7월 마지막 주고 이제 8월 달이 되면 코스피의 실적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거의 이어서 이제 중형주군들도 이제 서서히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향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다는 종목, 소문이 난 종목군들이 미리 움직여요. 거기에 미리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미리 이미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에 52주 신유효과 말씀드렸던 종목군 뭐 동진세미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왜 올라가는가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삼성이라든지 삼성에서 평택이라든지 중국 시향공장의 투자 확대 관련된
향후에 성장 가치, 성장 스토리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라인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심권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하고 소재, 테스터기, 그다음에 뭐 3D 랜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OLED 관련된 부분, 어제 그젠가요? 이제 삼성 측뿐만 아니라 이제 LG 쪽 관련된 부분도 내용에 분석을 좀 해드렸죠.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 관심권을 두셔야 돼요. 이 섹터들이 기존의 실적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많은 그 라인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역시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확대 부분들을 하니까, 물론 이런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3년, 4년 정도 되면 이제 투자 사이클이 끝나겠죠. 그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겠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투자 확대하는 지금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100대 과제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 섹터가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풍력이 가장 중심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태양광은 조금 좀 미진하긴 한데 풍력이 먼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도시 재생에 매년 투자된다는 금액 부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부분 다음에 한번 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 한번 내용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하고 그 도시 재생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뭐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양호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먼저 그 100대 과제에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있던 게 통신이에요. 통신 관련된 부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축 부분들, 지금 뭐 여러분들 SSD라고 해서 3D 랜드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있죠. 여기 시장 자체가 더 커지려면 지금 만약에 시장이 1인데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10배 이상의 확대가 되려고 하면 인프라 투자가 완비되어 있어야지만, 완비돼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신규 산업 부분들이 창출이 될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SSD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저도 보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일반 연구원이라든지 박사들은 더 그림 자체가 또 꼼꼼하겠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양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인프라 관련된 부분을 쉽게 두 가지를 얘기 드렸다면 5G, 다음 통신 관련된 부분들 2년 정도 있다가 거의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oT, 지금 SK텔레콤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KT하고 LG U+가 지금 IoT망을 올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IoT망이 됐을 때 뭘까요? 서로 이제 일반 이 IoT, 일반 사물 인터넷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통신망 부분들이 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그 데이터를 통한 산업 자체가 더 커질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연관되는 게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새로운 부가 창출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프라 건설 부분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주말에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됐죠. 추경이 통과되면서 다음 중소기업들의 벤처 수장이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임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대해서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이제까지는 그쪽 섹터가 소외받았던 부분이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10조, 12조에서 16조로 본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이번에 새롭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핵심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 부분들 좀 할 겁니다. 자금 자체가 좀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섹터의 반등 부분들, 정책 기대감 부분들이 이끌어질 수 있는,
다시 지금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개별 종목 장세라는 의미예요. 뭐 섹터가 같이 움직이지만 섹터가 같이 움직이면 섹터별로도 지금 개별 섹터 실적이 좋은 섹터는 지난 그 금요일장처럼 금융주들의 반등 부분도 이끌어졌던 것처럼 그 다음에 보험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쪽 섹터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형주 쪽에서도 테마 종목별로 움직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특징은 이 부분이 핵심 축이라는 얘기 좀 다시 좀 얘기 드려보고 이런 얘기를 기대치를 한번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주가지수 3000 뭐 이미 코멘트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코스닥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코스닥 한 700포인트 정도 보시죠 라고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얘기를 했으니 웃으시다 700이면 되겠어? 그랬더니 아유 1차예요. 1차에 700 정도 일단 가서 우리가 이제 항상 등산할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산 등산 정상을 보고만 가다 보면 지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에 있는 1차 약수터까지 한번 간 다음에 또 거기서 잠깐 쉬고 또 올라가다면 처음 가신 분들은 그렇게 리딩을 해야지 처음부터 자 뭐 얼마 포인트 갑니다 정상만 보고 가세요 가면 가다가 낙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차로 한 700 정도의 목표 타겟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캐치플레이로 걸어놓고 여러분들과 코멘트를 진행하니까 그 부분 신경 쓰시면서 다음 주도 FMC하고 오펙 뭐 현재 시점에서 가장 높은 시나리오 부분들 그렇게 높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러지만 변수 부분들이 생긴다면 바로 스팟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52주 신고가 종목을 통해 가지고 주도주 분석 그리고 향후에 종목 장세를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관심고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요점 정리 부분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오후도 편한 오후 마무리하시고 내일 아침 7월 24일 아침 브리핑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유하기 그 다음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많이 클릭 부탁드리면서 편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그래도 좀 시원한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